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오늘은 내 집 마련을 위해 전세시장에서 살아남아라. 주식시장 돌고 돌아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영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혼을 끌어모아의 준말이죠. 젖먹던 힘을 다한다 라는 표현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영혼을 끌어모은다는 말에 비하면 다소 부족한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영끌은 부동산 시장에서 이미 신조어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괴테의 소설 파우스트에서 그는 자신이 허비한 젊음을 다시 얻기 위해서 그의 영혼을 걸고 악마와 거래를 하죠. 전율이 느껴지는 것은 그가 영혼을 거래했다는 점이 아닙니다. 바로 그가 자신의 영혼을 건네줄 만큼의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죠. 간절함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은 미션 임파서블이 되는 것이죠. 한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영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른바 추격 매수. 3040 세대가 청약 시장에서 완전히 고립된 이방인 신세를 면하지 못하게 되자 청약은 포기하고 매수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집을 사기 시작하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서 집을 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맨 앞에 세워져 있는 도미노가 넘어지면 그 뒤에 있는 도미노는 물결처럼 좌르르 넘어지게 되죠. 추격 매수가 이런 겁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이 전염병처럼 번지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가 없어졌습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자신의 보잘것없는 가점을 내팽개쳐버리고 매수로 전환하기 시작한 거죠. 서울 중심에서 전세를 살던 사람들의 전세 보증금 정도면 서울 인근의 웬만한 아파트는 살 수 있는 돈이 됩니다. 모자라면 은행 신용대출을 받아서 채워넣고 그렇게 영혼을 끌어모아 온 힘을 기울여 집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청약은 물 건너갔다는 심리가 불안 심리로 번지면서 매수로 돌아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동서남북에서 끌어모아 집은 샀는데 이후 부동산이 폭락을 해버리면 깡통 같은 집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집의 가치가 떡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산더미 같은 빛이 집을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영끌에는 이런 위험이 상존해 있죠. 왜냐하면 올인을 했기 때문에 돌아갈 배가 없는 거예요. 죽어도 그냥 거기서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 불안해서 집을 샀는데 집을 사고 나니 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옛날에 갭 투자를 해서 집을 1000여 채 가지고 있던 분이 계셨습니다. 주소를 다 기억할라나 아니 어느 지역에 있는지는 알기나 할까 그렇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집을 소유했던 분이 계셨어요. 떵떵거리셨죠. 자신의 투자 노하우를 알려주겠다고. 그런데 금융위기가 터지자 만리장성처럼 쌓았던 집들이 한순간에 빚더미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집값이 반토막이 나버리니까 투자 대비 손실액이 쓰나미처럼 불어난 겁니다. 결국 감당이 안 돼서 이분이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영끌은 집에 대한 간절함에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그 간절함 속에는 리스크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동서남북 끌어모은 돈이 자칫 집값 폭락이라는 악재를 만나게 되면 회복할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일 설득력 있었던 말이 바로 질병으로 인한 세계경제 위기였죠. 이 주장은 꽤 설득력 있어 보였습니다. 실제로 경제대국이라 불리던 일본의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28.1%였어요. 천조국이라 불리는 미국도 마이너스 31.7%였습니다. 이 정도면 세계 경제는 거덜나야 됩니다. 세계 경제를 아우르는 두 축의 2분기 실적이 이 정도인데요. 경제 위기가 와서 제2의 IMF가 들이닥쳐야 될 텐데 국내 경기가 분명 악조건임에 불명하지만 한국의 2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2.9%였습니다. 일본과 미국에 비하면 엄청난 선방을 한 거죠. 두 자릿수 마이너스를 기록한 일본과 미국에 비하면 선방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 지수지만 엄청난 도약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지금 부동산 시장은 밸런스를 잡기 위한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친 듯 올라가는 지표도 거친 듯 내려가는 지표도 없습니다. 여러 차례 부동산 규제가 발표되면서 시장은 움츠러들었지만 대신 시장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 시소의 밸런스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3040의 영끌을 두고 끊어진 레일 위를 달리는 열차처럼 결국 탈선할 것이라는 말들도 그렇게 신빙성 있는 말은 못 되는 듯합니다. 결국 3040의 부동산에 대한 매수 전환이 충동 구매가 아니라는 사실은 이들이 청약 시장에서 산전, 수종, 공중전을 겪었던 뼈아픈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패닉 바잉, 공황 상태에 빠져서 집을 사들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나름 청약 시장에서 싸울 만큼 싸워본 후에 도저히 승산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틈새를 찾기 위한 움직임으로 전환했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일명 동학개미라고 불리는 3040 개인 투자자들이 만들어 놓은 독특한 한국식 컬러가 녹아든 주식시장은 지금 세계를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400으로 폭락했을 때 이들은 11조 원이라는 거금을 퍼부었어요. 가장 저점을 찍었을 때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굉장한 위험 부담이 있는 거죠.
그렇게 낙폭이 큰 시점에서 주식을 샀다가는 자신의 돈이 죄다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과감한 판단이 옳았습니다. 코스피가 2443.58까지 치솟았어요. 지난 13일 기록한 2437.53이라는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누적 수익률이 11.2% 정도 된다고 합니다. 9월 3일에서 8일까지 미국의 주식 나스닥이 폭락을 했을 때도 한국의 주식 코스피는 올랐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더 이상 미국 증시에 의존했던 기존 한국 주식 시장의 모습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오르면 한국 증시는 쬐끔 오르고 미국 증시가 폭락하면 한국 증시는 대폭락했던 그때 그 모습과는 완전히 빠이빠이 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의 내성이 생긴 것 같아요. 주변의 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그닥 반응하지 않고 마이웨이를 가는 독특한 컬러를 가지게 된 거죠. 이런 내성을 갖게 된 이유에는 바로 부동산 시장의 원인이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로 시중에 넘쳐나는 여윳돈들이 더 이상 부동산 쪽으로 흘러들어가지 못하니까 주식 시장으로 몰려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익을 보려는 3040 동학개미들이 똘똘 뭉쳐서 자신들만의 투자처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흔들림 없는 주식 투자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국내 주식 체력이 좋아지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쏠쏠한 실적도 주식시장의 판을 강철판으로 만든 요소가 됐습니다. 그렇게 쌓아온 국내 주식시장의 내공이 무려 2009조 9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3040 세대가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한 그 돈 모두가 결국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바로 부동산 시장입니다. 수익을 낸 돈으로 다시 덩치를 키워서 주식 시장에 재투자되는 것 당연하지만 이렇게 주식 투자하는 3040 세대들의 종착역은 부동산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소외됐던 계층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청약 시장에서 종이장같이 얇은 경쟁력 때문에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제대로 꿔보지도 이뤄보지도 못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집요하게 투자의 틈새를 만들어낸 이상 그 수익은 죄다 최종적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올 겁니다. 어떤 식으로요? 매수 전환을 했던 3040 세대가 집을 사기 위해 빌렸던 대출 자금에 대한 대응력이 생겨서 결국 자신의 영끌이 판단 미스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죠. 결국 주식시장의 호황이 부동산의 폭락을 막는 지지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렇듯 영끌에 구멍이 생기지 않는 이상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집의 가치도 하락하지 않을 겁니다. 괜히 영끌에서 집 사지 않았나라는 고민을 밤새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 신축 아파트 분양받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3040들은 계속해서 그 계획대로 꿋꿋이 밀고 나갈 겁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안정적인 전세 시장이죠. 전세로 대기를 타고 있다가 3기 신도시나 신축 분양 아파트에 청약을 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대기실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대기 타다가 긴장 타서 죽을 지경이라고들 얘기합니다. 일례로 수원 망포역 힐스테이트 영통이 6개월 전에 전세값이 3억 5천이었어요. 근데 6개월이 지난 지금 5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6개월 전으로 무려 전세값이 1억 5천에 올랐어요. 이렇게 되면 정말 대기 타다가 긴장 타서 죽을 지경이 될 겁니다. 갑작스럽게 오른 전세값을 충당하려면 전세자금 대출, 마이너스 통장, 부모님 현금 융통 같은 여러 경로로 올라간 전세자금을 충당해야 합니다. 청약을 넣어서 내 집 마련을 준비해야 할 판에 오른 전세값을 충당하려고 동분서주하다 보면 몸과 마음에 피멍이 들죠. 지난 8일에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6만 가구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입지가 아주 좋은 이곳에 내 집을 사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보다는 이후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신도시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사전 청약은 본 청약 2년 전에 시행하는 청약입니다. 그러니 최소 2년은 기다려야죠. 뿐만 아니라 청약만 하면 뭐합니까? 입주를 해야 되잖아요.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을 더하면 시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전세 시장에서 버텨야 하는 전세값이라는 탄알이 필요합니다. 근데 탄알 장전을 해도 탄알이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전세값이 들썩거리잖아요. 3기 신도시 부분의 전세값이 벌써부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당해, 즉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게 되면 당첨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3기 신도시 인근으로 이사하는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가격은 오르게 돼 있죠.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과 고양의 전세값은 경기도 평균 전세값 4.9%보다 훨씬 높은 13.3%와 5.2%라는 수치를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전세값이 오른 이유는 바로 인구 유입인데 하나는 4.9%, 고향은 0.4%가 늘었습니다. 확실히 수치만 보더라도 늘어난 인구 대비 전세값도 껑충 뛰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 청약에서 가점이니 납입 횟수니 납입 총액이니 이런 경쟁들은 다 뒤로 하더라도 제일 먼저 오르는 전세값을 감당할 수 있는 전세 시장에서 최후까지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청약 당첨의 관건이 된다는 얘기죠. 임대차법이 통과되면서 집주인들이 전세를 안 내놓
의심스러워합니다. 왜냐? 골치 아프니까요. 갱신제로 다시 계약을 하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5% 상한에 걸려 있으니 그 이상을 올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전세 물량이 잠수를 타니 전세가 없어 전세가가 올라. 3기 신도시로 들어오는 수요 때문에 전세가가 올라. 이래저래 전세시장은 점점 팍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터프한 전세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청약 대기자가 결국엔 당첨의 영예를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엔 3040이 주식시장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주식시장으로 다시 흘러가기도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오르는 전세가를 견뎌낼 수 있게 하는 저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청약 당첨의 전제는 더 이상 가점도, 통장 납입 횟수나 액수가 아닌 전세시장 서바이벌에서 살아남는 생존자들이 차지하게 될 공산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청약 당첨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전세시장에서 살아남으셔야 돼요. 대기실에서조차 쫓겨나면 서야 할 무대도 없어져 버리게 된다는 얘기죠. 오늘의 결론입니다. 청약에 당첨되기를 원하신다면 첫째, 전세시장의 생존자가 되어야 됩니다. 청약 대기자는 대기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임대시장이죠. 먼저 오르는 전세값을 감당할 만한지 늘 검토하셔야 됩니다. 둘째, 주식시장의 수익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회귀할 겁니다. 투기로 쓰여지는 공격적인 자금이 아니라 청약 대기를 위해 쓰여지는 방어적인 자금으로 사용될 공산이 큽니다. 셋째, 제3의 대안으로 서울의 빌라를 다세대 주택을 사시기를 원하신다면 꼭 주변의 개발 호재를 살피면서 매수하셔야 됩니다. 이후 재개발에는 재건축 호재로 입주권 혹은 분양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라의 맹점은 부동산 시장에 얼어붙게 되면 가치 하락, 처분 불가, 급속 노후, 건물이 되어버리기 십상입니다. 흐르는 물은 앞이 막히면 돌아 흐릅니다. 너무 급한 마음을 가지면 막힌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여유를 가지신다면 보이지 않았던 주변의 틈새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목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